나눠드린 거에 뭐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그 개념 중심으로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천살, 반한살, 그렇죠? 화개살, 월살, 이런 에너지들은 다 진술충미에 걸리거든요. 진술충미에. 진술, 이렇게 이제 충미에 걸리는데, 다 이 진술충미를 묘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제 뭐 임묘시킨다. 또 아니면, 입고시킨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절의 측면에서 보면,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 변화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절을 열어간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 운동성이, 아니, 예를 들어서, 인호술, 뭐,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런 운동성들이 12지지가 있는데, 각각의 운동성들이 연결이 돼서 순환의 주기라는, 순환의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는 어느 에너지를 묻어야 된다고. 맞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해월이다. 지금 현재 자연계에서도. 그러면 술까지 신유술에 아니면 인호술에 이런 에너지의 운동성을 술월에서 묻고 해자축을 시작을 해나가고 또 해묘미 운동을 시작을 해나가는 거지. 이 개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 수월에 짧은 1년에 또 더 짧은 한 달의 운이지만 여기에 뭔가 묻고 묻히는, 아니 또 이렇게 묻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들고남의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묘고지의 작용들, 묘고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십성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에 관련한 부분하고 흔히 같이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성이다라고 하면 돈도 쓰고 배우자도 쓰고 뭐 남자 기준으로 남녀 기준으로 이렇게 이성도 쓰고 남녀 공통으로 그 부친도 쓰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게 들고 날고 하는데 돈이 들고 나고 하는 것도 파재, 득재, 성재가 되겠지만 사람이 들고 나는 거는 참 그거 어렵잖아.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뭐 돈이야 잃었다가 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미 진술충미의 자리에는 그러한 삶의 애환의 인자들이 있는 거예요. 글자가. 근데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월살로 놓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월살은 뭐예요? 월살은 역제월 운동을 한다 그랬지. 내가 생황미호 운동, 지장화 운동을 하는데 지장화의 반대편, 나는 화운동을 하려고 해. 화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화운동에는 오행으로 보더라도 또 반대성 운동이 있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게? 수운동이잖아. 수는 나를 어쨌든,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면 이게 수화가 뭐 기재도 되고 뭐 상재도 되고 미재도 되고 막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수는 화를 꺼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수의 역재월, 즉 신자진 운동 중에 그 묘고지에 해당되는 글자를 월살이라 한다. 이게 끝. 이거만 이해를 하면 잘 보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 인호술 화운동하는데 수운동에 묘지운동이 와서 나한테 반응을 한다. 그걸 월살이라 한다. 그럼 이 월살의 의미에 크게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월살이 누구한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인호술이면 진이 월살일 거란 말이지. 예, 그러면 월에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면, 그러니까 나는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신자진의 마무리 기운이 와서 내 팔자에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 화운동성을 반대로 가져가는, 그렇죠? 반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장애가 되는 거지.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자꾸 막으니까, 자꾸 딴지 걸고 태클 걷고,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고통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말은 이 월살의 다른 말을 고초살이라고도 해요. 고초살. 고생한다 이거지. 고생한다. 그런데 왜 아니 월살 이름이 난 12신살 중에 가장 이쁜데 달을 좋아하니까 딱 처음에 들어가면 달을 줬어가지고 월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살이라는 말은 없는데 월살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월살의 의미가 또 뭘까? 월살의 의미가. 그런 고초의 장애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월살의 의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밤길 가는 나그네가 해가 떨어졌어. 낮에 광명을 비추는. 근데 나는 아직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 내가 아직 목적을 다 이루지를 못했어. 그럼 밤길을 나서서 가는데 뭐가 있어야 잘 찾아갈 수 있겠어요? 불빛이 있어야 되겠지. 횃불이나 등대나 달빛이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둠에서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그 등불의 존재, 달빛으로 이렇게 불 밝히는 이걸 약간 이제 활인이나 구제중생이나 종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면에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태클 걸고 이렇게 막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화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인호술이면 나는 자꾸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그 개념이 그렇잖아.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쭉 일해왔던 거를 이제 창고에다가 저장하고 마무리 짓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게 창고를 자꾸 열어가지고 충해가지고 털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렇잖아. 창고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월살에, 그러니까 이게 월살이 있거나, 월살의 대운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뭔가 이게 교차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루면 하나를 잃거나, 또 뜻하지 않은 바의 어떤 육친 간의 이별사나 애사를 겪거나 이런 것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진술충미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 그냥 예를 들어 목화 금수 운동을 하니까 화 운동을 하면 수 운동의 고지, 그렇죠? 목 운동을 하면 금 운동이 고지, 금 운동을 하면 목 운동이 고지. 이런 그 반대편 에너지의 그 묘고지가 결국은 월살의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환살하고, 그래도 반환살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살도 약간 떡고물의 의미가 있는데 월살도 이렇게 묘고지를 충하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뜻밖의 어떤 그 실리나 재물 취득이나 뭐 상속이나 이런 거. 근데 외부 환경 변한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원한 게 아니라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이때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이래서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뭐 아니면 오래된 모르고 지낸 어떤 이런 땅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어떤 뭐 이렇게 이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게 월살의 의미예요. 월살. 그래서 사실은 이 월살을 다른 말로는 뭐 내당마님이라고도 얘기를 해. 안방에서 뭐 낭구는 이렇게 첩하고 이렇게 희낙낙거리는데 어떤 외로움을 견디면서 이렇게 달밤 아래에서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는 보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그래서 보통 뭐 월지월살이다 하면 뭐 이렇게 화계년인데 화계생인데 월살을 왔다 그러면 연월의 환경이잖아. 인생 초년의 환경이잖아. 부모 환경이고 조상의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예전에는 주로 이걸 승도지명이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모시는 집안이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불 이렇게 뭐 신앙심이 깊은 집안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나 이런, 아니, 왜냐면 인생 초반에, 전반에, 청년기 뭐 이런 시점에 내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커다란 벽이나 장애감이나, 뭔가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반대 에너지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에. 그러니까 운이 그렇게 들든지, 아니면 그 원국에 앉아있는 글자가 그렇게 들든지, 그럼 다른 쪽으로, 다른 길로 해서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모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살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크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거의 해석 다 돼요. 해석이 다 되고, 그러니까 장벽살, 장애살, 고철살. 그러면 그 글자 놓여진 자리가 배우자 자리에 놓여 있다. 자식 자리에 놓여져 있다. 부모 자리에 놓여져 있다면 부모하고 나하고의 관련성이나 관계성이 그런 관계성이라는 거지. 그걸 만약에 내가 쓴다라고 하면 나의 어떤 봉사성, 나의 봉사성, 활인성분, 그렇죠? 그대로 밤하늘에 별빛, 달빛,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히는 이러한 역할. 이런 정도로만 월살의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월살하고 이제 밑에 이제 신여, 반환살하고는 신여는 첩에 해당하고 이 월살은 이제 안방마님이 해당하니까 그 글자들을 또 해보면 다 합이나 무슨 천이나 어떤 신살 관계들이 다 걸려요. 걸려서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가정적인, 육친적인 어떤 이런 이성 간의 이런 거를 해석할 때는 해석의 빌미로도 쓰는데, 예전에는 그게 양반들 집에서 보면 그게 공식적이었잖아. 사회 제도적으로도 인정이 됐었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공식이나 공원이나 되는 건 아니죠. 다 물밑으로 비하인드로, 비밀사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런 사안들이, 그죠? 물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명리가 추구하는 또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살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사주팔자 풀고 해석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운성에는 그러니까 관대니까 관대는 그만큼 생기운이라는 거죠. 관대가 뭐라 그랬어요? 관대가 칠사를 인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에너지인 거거든. 그러면서도 그 일지가 됐든 아니면 연지가 됐든 그 주체가 되는, 주동이 되는 에너지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초가 마르게끔 태우는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칠살이 인묘되는 곳이다. 이거는 이제 관대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지를 충하는 이런 글자니까 약간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쓰면 무당이 달빛 아래 북지항구 소리 요란한 가운데 쌍칼 들고 춤을 추는 모습 이런 게 이게 이제 활인 성분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살이 그 종교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살이에요. 이게 잘못 발현이 됐을 때는 내가 어디 빠지게 되는 거지. 내 독단에 의해서, 내 고집에 의해서 이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관대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대신에 또 다르게 이제 해석할 때는 연월에 있거나 이럴 때 월살을 뭘로도 보냐면 이거 무속에서 많이 해요. 이거 무속이나 상대방들을 겁박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어디 가서 만약에 어떤 상담자, 내담자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당한테 들었더니 딴 데서 들었더니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이야 굶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살의 의미는 이제 그런 한스러운 조상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있고 이게 이제 또 묘지 이장 이런 거 이런 문제 왜냐하면 내 화계지를 충하는 글자니까. 근데 이것 또한 예전에 이렇게 명리나 고서들 같은 거를 보면 어느 한 챕터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꼭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그 관원상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제례 같은 게 굉장히 큰 그 인생의 큰 축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술수나 명리나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해법을 제시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월살이 있으면 이런 부분, 월살운이나 월살연이나 뭐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여명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죠. 뭔가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빛 아래 예? 그냥 이거 표현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옛날 나오는 우리 많은 나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첩한테 이렇게 낭군을 양보를 하고 자기는 별당에 들어가가지고 달 보며 이렇게 한숨 짓는 딱 그런 모습인 거야.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겠어요? 자기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신앙심으로 간다든지 종교 성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성향이 반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화개지를 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월살일에 뭐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이런 거 뭐 잔치, 집수리 이런 것도 안 했다. 그러면서 그 월살은 상문 조객에도 그러니까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뭐 오생이다, 말띠다, 말띠다. 그러면 나는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호술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전을 보면 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진이 있죠, 진이 있고 또 이렇게 신이 있지, 신. 그럼 이 오 중심으로 해서 두 칸 전, 두 칸 후. 이거는 뭐가 돼? 진하고 신이 항상 번갈아가면서 들어온단 말이야. 맞죠?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는 거, 요거를 격각이라고 얘기를 해. 격각살이라고도 얘기하고 격각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예를 들어 만약에 사유축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두 개, 묘년 아니면 미년 또 똑같이 진띠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두 해 전, 두 해 후 이런 에너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고 지향하려고 하는 에너지랑 인연터울려 가지고 내 에너지를 이렇게 끊어내고 차단해내고 방해하는 이런 에너지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간 기준으로 따지면 연주 자리나 연지 자리는 조상이니까 윗전이고 윗대니까 그러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슬려 가니까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요런 오 기준으로는 상문이거나 조객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문상 갈 일이 있거나 이렇게 문상객을 받을 일이 있거나 이걸 상문조객이라고 얘기한다고. 상문조객.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운동성으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띠의 어때요? 앞뒤로 이렇게 반대작용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걸 그냥 그럼 누구한테나 이렇게 오면 다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5년생인데 신이 있어. 신이 글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진년이 온다니 내년에. 만약에 내가 말띠인데 어딘가 이렇게 월일시 어디에 이렇게 신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진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원래 이렇게 상문이 있는데 조객이 들어오는 거야. 이럴 때는 내 주변이나 윗선 윗대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한 50대 중반 전후되는 사람들, 60대 좀 안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간에 내가 부모하고는 내지는 주변의 일가의 어른들하고는 이별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 자연스럽게. 근데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서 또 이게 더 디테일하게 따지는 방법은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는 않은데 장녀나 장남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럿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아들이 여럿인데 다 걸려야지. 그럼 공통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크게 볼 때도 아니 이제
뭐 자녀가 이렇게 뭐 셋이다, 둘이다 이렇게 있으면 뭐 의도나 목적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개 뭐 오래 그 병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럴 경우 이제 뭐 물론 대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부터 그러겠지만 어느 때쯤에 이렇게 뭐 위험하시겠느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구분하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뭐야? 장남 기준의 격각월, 응? 격각년. 이런 경우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년하면 6년이니까 그건 그냥 충이고 충까지를 격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충도 격각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 에너지니까 이런 게 바로 격각입니다. 예, 이건 비켜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갉아먹는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얘기다 이렇게 어디 있어요? 여기 상문 조개. 예?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국의 월살은 조금 흉할 수 있지만 대운의 월살은 먼 길에서 등불을 보는 것을 해석을 한다. 일단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월살이 뭐 자식이다, 뭐 이렇게 뭐 부하다, 배우자다 그러면 요게 이제 육친적으로는 조금 빌작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금전의 융통이나 협조 이거는 이제 월살 인연에게 그러니까 월살이 약간 어둠에 이렇게 암흑에서 불 밝히는 이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개우법 중에 이제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살은 본인보다는 주변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부가이익 이런 게 생기는 걸로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위로금, 어떤 상속 이런 문제. 대신에 월살운을 내가 대세운에서 잘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운은 좀 이렇게 하향세로 접어드는 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오랫동안의 운이 지속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단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뭔가 상황 변화를 갖거나 공간 이동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아까 개념이 기본적으로 월살은 삼합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중단 쓰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격각에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월살은 뭐예요? 이렇게 역제운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역제운 운동. 그러니까 역제운 운동이 상당히 그러니까 제사라고 월살하고 역마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움직여서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월살적인 상황에 갇히거나 이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제살이나 월살이 있는데 역마가 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난다가 되는 거고 역마는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국에 월살이 있는데 역마운이 오면 역마운이 오면 분발을 위해 움직였는데 심각한 손해를 보기가 좀 쉽다. 이렇게 일시의 월살은 이건 뭐 꼭 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다 수고들이잖아요. 수고들.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월살은 말 그대로 달의 의미다. 달. 어둠 속에서 등불 밝히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면 밤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활기짓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밤에 일하는 야간업소, 뭐 야간 유흥업 종사자, 어둠에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류 직업이 아니라 밝은 데에서 정상적인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일 끝내고 활동하지 않고 잘 때 이렇게 그렇게 버는 그런 경우. 근데 이게 이제 또 잘 쓰이면 복지나 간병이나 어떤 철학, 또 운명학, 한의학, 그렇죠? 뭐 이런 시인, 포교원, 명상, 단식도장, 단식원. 내가 이걸 12신살의 개념적으로 가서 그런데 원사이드 한 건 없다라는 거지. 이게 뭐가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게 좋은 작용을 하고 이게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작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양면성들을 갖는다라는 거. 근데 특히 월살은 그런 양면성이 더 다른 신살에 비해서 더 크게 있어요. 강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건 이제 토의 개념이기 때문에 꼭 월살뿐만이 아니라 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재능이 십성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토의 속성이 그래요. 토가
연결하고 중개하고 매개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속성이 있어서 아까 인신사에는 그런 성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죠?